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이중항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중항체 관련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중항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항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항암제 하면요, 1세대 항암제,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세대는 화학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세대는요, 표적 항암제고요. 3세대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화학 항암제는 세포가 빨리 성장하는 것을 공격하는 약을 투여해서 암세포를 잡는 겁니다. 즉, 암세포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가 빠른 세포를 공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따라서 이제 머리가 빠지고 이러는데요. 그건 이제 모근 세포가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2세대에는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1세대의 부작용을 좀 없앤 것이죠. 요거보다 좀 더 진화해서 나온 게 면역 항암제인데요.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사람이 면역력을 키워서 그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대세인데요. 이런 단일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는 반응률이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효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약효가 떨어질까요? 그것을 알아보니까요. 이 암세포라는 놈들이 지능적이더라고요. 자기들이 면역세포한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란물질을 내보냅니다. 그걸 회피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나 암세포 아니고 정상세포야, 이런 식으로 저 면역세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지를 못하고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률이 15에서 20%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단일항체만 적용한 약제를 썼을 때는. 따라서 높은 결합력, 반응률을 갖춘 이제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중항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요. 자, 암세포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면역세포한테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이 거짓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찾지 못하는데요. 자, 이중항체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거짓 신호를 제압합니다. 못 보내게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의 항체가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해요. 면역세포는 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는 공격하는 그런 항체이다. 즉, 하나의 단백질이 2개 이상이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면역세포가 한마디로 암세포를 찾기 쉽게 해준 다음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이런 이중항체는요, 고난도 기술입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 전임상 단계에서도 기술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 후보 물질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시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제약회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이중 표적 항체 플랫폼이 개발 중인데요. 이 중에 한 30건 정도가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면역 관문 억제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네요. 이것도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카티, 이거는 제약바이오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었으나 현재는 이중항체가 시장에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 자,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카티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면역 관문 억제제는 뭐냐면요, 암세포가 보내는 회피 신호, 가짜 신호를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암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거짓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나 암세포 아니야. 정상세포니까 나를 공격하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투여하면 암세포가 보내는 이런 회피 신호를 못 보내도록 제어를 한 다음에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카티는 뭘까요? 카티는요, 자, 그렇게 해서 면역 이제 회피물질이 이제 암세포가 못 보내면 제압을 당하면요, 이 카티라는 세포가요,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슈퍼 면역 T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알겠죠?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암세포의 교란을 제압하는 거고, 카티는 암세포만 공격해서 제거하는 슈퍼 면역 T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현재 이 이중항체를 적용한 신약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현재는요, 이중항체 신약 승인을 받은 회사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암젠, 프리젠하우스, 로슈, 이런 세계적인 제약사 3개만이 승인을 받았는데요. 블린사이드, 리무밥, 햄리브라, 뭐 이 정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백혈병 치료제, 악성 복수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단 3개만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중항체 관련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항체 개발 기업,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요, 한미약품, 종근당, ABL바이오, 파맵신, 에클론. 최근에 많이 이제 떠오르는 게 ABL바이오하고 파맵신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기술 수출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 플랫폼까지 보유한 기업은 어디냐? 한미약품, 파맵신, 에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PD1,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단백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D1 단백질은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 있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작용하고, 암 항원은 뭐냐면요, 암세포를 가진 항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암 항원은 다른 말로 PDL1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요, PD1하고 요 PDL1에 동시에 타켓으로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DL1은 뭐냐면요,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로 T세포를 교란하는 역할. 아까 얘기했죠. 암세포는 요 T세포가 무섭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얘한테 나 암세포 아니야 하는 거짓 신호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중항체는 뭐다? 이 거짓 신호를 보내는 얘를 제압하고, 얘 또 이 그 T세포는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항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2015년 이후에는 매년 2건 이상의 기술 수출이 있었고요. 계약 규모는 후보물질당 약 3억 달러니까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ABL 같은 경우는요, 6,500억 정도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금액이 크게 수출을 한 것 같네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앱클론. 지금 전임상 단계고요. 품목은 AM201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항체 관련 면역 항암제고요. 주력 제품으로 위암 관련 항체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AM 여기 201 이중항체 치료제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 ABL 바이오가 조금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임상 일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품목은 ABL 001이고요. 그 이중항체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수출까지 이미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VGF와 DLL4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몰라도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회피물질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면역물질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물질에 결합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래도 한번 인터넷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VEGF는 혈관 내피 세포성 읽기도 어렵네요. 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네요. 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 DLL4는요 델타 라이크 리간드인데요. 그냥 용어 아까 무시하시고요. 두 가지 항원을 타겟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중항체인 ABL001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지난해 미국의 타이거 테라팩틱스인가요? 기술 수출했다. 타이거 테라퓨틱스네요. 타이거 테라퓨틱스사로 기술 수출했는데요. 5억 9,500만 달러로 수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약품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니까 이 용어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몰라도요. 이중항체이니까 두 가지의 항원에 타켓으로 한다. 아까 T세포에 붙는 단백질에 붙는 단백질에 붙는 거하고 그다음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거에 두 가지에 동시에 반응을 해서 암세포가 해피물질 보내는 것은 억제를 하고 T세포는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 트리거 테라퓨틱스와 ABL001이 6,500억 원 규모로 작년에 기술 수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요. 2016년에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설립된 이중항체 기술 연구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미약품은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한미약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전임상 단계고요. 여기도 PD1 이제 나왔죠. 그 T세포에 붙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A1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설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펜탄바디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표적 및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다. PD1과 HER2가 결합한다. 그리고 PD1과 PDL1 동시에 타켓한다. 그 얘기예요. PD1은 T세포에 붙는 거고요. PDL1은요.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설명을 더 한다 그러면요. 암세포가 보내는 그 해피물질을 제거하고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제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일 항체에 비해서 공격 능력이 증가됐다. 약효가 잘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숨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죽여버리니까 공격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자, 북경 한미가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탄바디를 보유했고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근당요. 전임상입니다. 여기도 품목은 CKD702 이것도 이중항체 바이오 항암제다.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요. 고형암 성장과 증식에 필요한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동시에 저해하는 항암 이중항체를 개발했다. 이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파맵신요. 최근에 핫 이슈가 좀 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임상 단계인데요. PMC1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중항체 플랫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양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두 가지 수용체인, 요것도 용어를 무시하십시오. VEGFR2와 TIE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처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다.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자, T세포에 붙는 단백질에도 반응하고 암세포에 붙는 그 단백질에도 반응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봤는데도 뭐 별다른 그 이상 설명할, 그 정도만 설명하면 그냥 100%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체 이중항체 기술을 적용한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요, 제가 최근 이슈가 되는 이중항체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쉽게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해 볼까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제가 설명을 그래도 쉽게 한 것이고요. 이해를 못했다면 제 설명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